밀리네어, 하이라이트, VMC 국내 힙합의 대표 레이블들이 문을 닫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만지 아세요? 불과 2년 반이에요. 2년 반. 이 2년 반이란 짧은 시간 동안 각자의 사정으로 한때 국내 힙합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회사들이 한순간에 모두 흔적을 감췄죠. 뭔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국내 힙합의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적지 않은 수의 래퍼들이 안전한 길로 선택을 한 것이요. 리무진, 회전목마 등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입증된 싱랩이 가져다준 일종의 성공 공식은 소위 말하는 잘 팔리는 음악이 대세가 됐죠. 때문에 어떤 매체에선 쇼미더머니 제작진이 음원 차트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슬롬, 그레이, 토일, 코쿤 같은 싱랩 프로덕션에 최적화된 프로듀서들을 의도적으로 출연진 자리에 앉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고요. 물론 쇼미더머니가 싱잉더머니가 됐다고 해서 그게 힙합씬 전체의 현상이란 건 아니지만요. 애초에 쇼미더머니가 힙합씬을 관통하는 하나의 투영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차트에서 먹히는 음악은 힙합보단 싱랩 혹은 발라드 랩이죠. 그러나 여기 트랩쉿으로 조지지만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노리는 집단이 있는데요. 뭐야? 뭔데?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 오식은 돈이고 웹이건 아니지. 곁다리 스택스 moving that way. 한국산 쿠시 가고서 말고서 붙이지 불. 스컬어갱은 TNF 크루의 연장선에 있는 레이블이라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두 집단에 소속된 라보노비트가 리더로서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TNF의 시작은 이랬대요. 애틀란타에서 만난 친구 보이원더, 한국 친구 퓨리프롬 구찌와 BMTJ, 떨고객 빌스텍스가 다 라보노비트랑 친하고 음악을 한다는 접점이 있다 보니 다같이 목요일마다 자주 만났죠. 그리고 다른 날도 아닌 목요일에 만난 이유는 어딜 가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보단 그 하루 전날인 목요일이 제격이어서였고요. 암튼 이들은 같이 놀고 먹고 지내다가 어느 날 빌스텍스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본인이 멤버로 들어가서 잘 서포트 할 테니까 이 모임을 크루로 전향해서 브랜딩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에 보이원더는 Thursday is New Friday 라는 크루명을 제안하고 멤버들 모두가 흡족해서 이들은 TNF, 다른 말로 목세금으로 활동을 시작하죠. 목세금 알아요? 빌스텍스가 TNF를 받쳐주는 역할을 자처한 만큼 디톡스의 크루원 전부를 포함한 단체곡을 앨범의 A사이드 마지막에 끼워 넣습니다. BMTJ와 멀티가 가능한 퓨리가 프로듀싱을 맡았고 빌스텍스, 보이원더, 퓨리, 라보노비트가 각각 8마디씩을 주고받으며 한 곡에 다양한 색을 입혔죠. 특히 벌스 사이를 잇는 BMTJ의 샘플링은 다음 주자가 누구인지 힌트를 건네는 일종의 인트로 역할을 했어요. 아울러 훅이 없는 곡의 특성상 다음 벌스로 넘어가기 전 7초간의 인터미션 같은 장치로 쓰였고요. Trap daddy stacks, stacks daddy trap, trap daddy stack, trap, trap, trap. It's your boy LOB on the beat or Lab on the beat, whatever, man. Y'all already motherfucking know, man. 곧이어 크루의 첫 컴필레이션 앨범 트래프 모음집을 발매합니다. 지금이야 라보노비트를 비롯한 TNF 크루원들은 이 컴필을 발매했던 시점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때는 무명 그 자체였던 2020년, 상대적으로 빌스텍스에 비해 나머지 멤버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죠. 때문에 이 앨범에서 빌스텍스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요. 빌스텍스가 이런 배려를 한 만큼 나머지 멤버들은 트래프 모음집이란 앨범명에 걸맞은 트랩 장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뽐냈죠. 요즘 트랩은 이렇게 하는 거다 라는 듯한 인상을 남기면서요. We get the ba, ba, we get the ba, ba, we get the ba, ba. Dumb as fuck, popping drugs 안 아낄래. 절대 내는 카킬래. 바 이쁜 애들만 사귈래. 이제 그로부터 2년 뒤 라보노비트는 한 여성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또 다른 투자자가 찾아왔었는데 그냥 라보노비트는 혼자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었대요. 근데 재차 들어온 투자 제안에 회사 운영을 몇 번 해본 빌스텍스한테 찾아가서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빌스텍스가 회사의 1호 멤버가 되고 라보노비트가 사장이 됐다고 하죠. 그 전에 쿠기를 데리고 있던 빌스텍스는 그를 AOMG로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기에 이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ATM은 오로지 쿠기를 위한 회사였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해서 22년 11월 11일 스컬어갱을 세우고 같은 날 싱글 하나를 드랍하죠. 라보노 출격. 잡히는 어차피 난 trap을 한 번에 다 쓰고 I make that shit back. 시간은 쌓이고 돈도 쌓이고. 이 노래는 스컬어갱의 첫 출발로서 그들이 보여주려는 음악, 아웃핏, 비주얼 이 세 가지를 모두 담아냈어요. 그만큼 스컬어갱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출사표를 제대로 던진 그들의 포부가 드러나는 곡이었죠. 그리고 왜 노래 제목이 생일이냐? 이게 실제 라보노비트 생일이 곡의 발매 날짜와 회사 설립일과 동일하게 11월 11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 11월 11일 하니까 왠지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죠. 11시 11분 We don't move the crowd, we kill 'em. We don't move the crowd, we kill 'em. We don't move the crowd, we kill 'em. I'm the fucking only one.
And now I'm 5 mile too. Illinois with the fucking top threes. 랩 하나로 꿈을 이룬 그 사람이 누구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부러우면 꿇어 나는 불어 줄어들지 않은 매 순간 더 들어 get ready. 국힙 트랩의 유행을 이끈 장본인 일리네어 레코즈. 라버너비튼 회사 설립일을 이때로 정한 게 본인과 회사의 탄생 그리고 일리네어의 탄생을 기리기 위한 복합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게 되는 건 빈지노 역할을 해줄 제3의 멤버의 정체였죠. 힙합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그 멤버를 특정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많은 이들이 예상을 했던 그 래퍼였습니다. 깔끔한 아웃핏과 트랩씬에 새로 나타난 인물 블랙넛, 죄송하고요, 오이글리입니다. 빈지노의 노비츠키에서도 라버너비트의 트랩스타 라이프스타일에서도 특유의 발음과 뛰어난 박자감으로 감초 역할을 한 오이글리의 합류는 스컬어갱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같았죠. 가사에서나 라이프스타일에서나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을 추구하는 요즘 본토씬에서 활약하는 트래퍼들과 비슷한 선상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는 랩을 뱉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안에 랩을 우겨넣기보단 오히려 공간을 비우고 그 안에 재치와 여유로움을 가득 채웠죠. 때문에 팬들은 그들의 첫 번째 컴피를 기대했고 그들은 마치 모든 게 계획돼 있었다는 듯 예상보다 더 이른 시점에 컴피를 드랍해요. 필요해 초록색 대신 필요해 주황색 캐시 왜 나도 지리를 대신 내 벤치랑 형아는 필요해 걔만의 gas 필요해 더 많은 따띠 안띠 because I'm too cocky 저 병신들 랩 좀 stop it 택시만 타지 밖에 싹가리랭 캐시 너 책상 강아가리 스컬어갱 댄스 돈벌 차례 우리 아이 누구 씨발 ain't nobody 돈, 자랑, 여자, 떨 트랩 뮤직의 상징적인 요소들로 점철된 이 앨범은 일리네어같이 어떤 거창한 뜻이 있다기보단 그들의 일상을 태연하게 열거해서 가식 없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가나다란 박재범과 아이유를 위협할 것 같진 않지만 오이글리의 1에서 8을 재해석한 것처럼 보여지고 선공개 싱글로 많은 주목을 받은 아이니드는 그들의 시너지를 제대로 선보이기에 충분했죠. 또한 훅, 벌스, 벌스, 훅, 훅, 벌스, 훅, 벌스 이런 단순한 패턴의 파트 구성은 산만하거나 집중을 분산시키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각자의 매력을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NF 크루를 비롯한 별다른 피처링 게스트를 부르지 않은 건 그들의 힘만으로 앨범을 다채롭게 꾸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내비쳐졌는데요. 동시에 이 자신감을 떠받드는 퓨리와 가카 외 여러 프로듀서들의 탄탄한 비트도 빛을 발했죠. 묵직한 베이스라인과 함께 뻗어나가는 밝고 가벼운 피아노 멜로디는 스컬어갱이 뱉는 랩과 잘 버무려져서 더 큰 재미를 선사합니다. 앞서 라버너비트가 많이 선보였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Shining on fire now Shining on fire now 내 사이즈 fire now 다만 오이글리의 차분하고 웅얼거리는 톤이 후반부로 갈수록 특별함으로 작용하기보단 다른 두 개성 강한 래퍼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잃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오이글리가 유일하게 훅으로 참여한 피곤해서 그 점이 더 부각이 됐죠. 아직 곡의 전체를 이끌어가기엔 완숙미가 덜해서 마치 신인과 베테랑 사이에 위치한 애매모호한 래퍼라는 잔상을 남기고 갔달까요? 제가 오이글리 형님을 거하게 빨아주긴 하지만 이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빌스텍스는 정말 그가 왜 여전히 트랩판에서의 원탑인지 그 이유를 이 앨범 안에서 다시 증명한 것 같아요. 밀고 당기듯이 여유롭게 박자를 타다가 정박으로 들어가는 매끄러운 플로우, 거기에 계산적인 라이밍과 재기 넘치는 가사는 래퍼가 청각적으로 선사할 수 있는 재미를 모두 꿰찼다고 할 수 있죠. 단순하게 반복되는 훅도 정말 맛있게 살렸고요. 마약과의 전쟁 중 동생들은 공 DNF 내 crew SGB 내게 내 troops 스컬어갱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좋은 의미에서 세월간이라 할 수 있어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듯 하면서 다른 국힙 래퍼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개성과 멋을 갖추고 있고 특정 무언가를 따라하기보단 그들만의 특유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얼간이 같은 모습들이 별다른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들에게 동화돼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고요. 스컬어갱이 국내 힙합의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진 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 하나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형 국내 힙합 레이블 가운데 가장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바로 스컬어갱 비즈니스라고요. 특히 뭐 어떤 걸 하도 어떤 음악을 하든지 간에 저는 멜론 1위 찍을 수 있다고 보고 뭐 멜론 1위뿐이 아니라 어떤 차트에 1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꼭 사랑 노래가 아니어도 발라드 쉣 아니어도 제가 하고 싶은 라비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당연히 1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